자, 474페이지 봅시다. 자, 요거는 어때요? 머리가 허해져요? 복잡해져요? 자꾸 할수록 머리가 허해지죠. 예, 머리가 허해져요. 알면 알수록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lum프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왜 공부하면 머리가 자꾸 차야 되는데 머리가 빠져나가느냐?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 징세가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는 머리가 자꾸 빠져나가. 머리가 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떨려. 막 떨려요.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떨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자꾸 빈다는 느낌하고 이해가 돼서 머릿속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와가지고 맨날 자랑해요. 선생님 저 머리가 비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잘 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74페이지 다 들어왔네. 5번에 무슨 도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자, 지적도 임야도는 한번 봐봐요. 475페이지 가니까 거기 지적도. 요 지적도가 나와 있죠. 요거는 가로 열고 일반 지적도라고 써놔요. 자, 지적도. 또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일반 지역입니다. 일반 지역. 사실은 뭡니까? 사실 도면의 등록사항은 사실 해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도면만 생각난다면, 도면이 그림을 생각난다면, 그러면 거기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뭘까요? 도면의 색인도. 그래서 저 앞집 모의고사가 4월달에 모의고사가 이거예요. 다음 중 도면의 접합 부분 연결고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도? 도면의 색인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면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도면은 몇 번을 보라는 거예요? 9번. 요거는 17번. 요거는 11번. 요 위에는 4번. 그럼 요 도면 번호는 몇 번이에요? 10번. 그렇죠. 요게 바로 도면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써요. 도면 번호. 자, 도면 번호는 아까 이제 써먹어야 돼요. 도면 번호는 어디에는 없어요. 공대만 없다고 그랬죠. 공하고 대만 없어. 나머지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공대는 없다. 자, 머선시, 머선구, 머선동 나와 있죠. 그 밑에다 자기가 써봐요. 조그맣게 소재. 소재라고 그래요. 소재. 자, 지적도가 뭐예요? 도면의 제명이라고 그래요.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이 뭘까요? 도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체 장이 몇 장이에요? 38장 중 몇 호? 10호. 10호가 무슨 번호? 도면 번호예요. 측척은 몇 분의 1? 1200분의 1. 그럼 축척이 등록되네요. 자, 지적도의 축척,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죠? 12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요거. 또 경계라고 한다. 요거는 도각선이라는 거. 도각선.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도면의 애각선. 자, 그러면 여기에 도면의 수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도각선의 수치라고 써요. 도각선의 수치. 자, 그러면 도각선의 수치는 뭐 하는데 써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가로에 세로예요. 가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빼봐요. 빼면 얼마 나오는지 봐봐요. 400. 요거하고 요거하고 빼니까 얼마 나와요? 500. 그러면 400 곱하기 500 하니까 요거는 실제 면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제 면적은 400, 500 하니까 20만 제곱미터네. 그러면 축척을 면적 20만 제곱미터를 축척 몇 분의 1로 축척하는 거예요? 1200분의 1. 이게 도각선의 수치예요. 이게 뭐 초등학교 6학년 책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5학년 책에 이 도면이 나온다고 도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각선의 수치 가로 가로 세로 세로를 빼서 합하면 도면의 무슨 면적이 나온다? 실제 면적.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산이죠. 산. 요 산은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거네. 임야대장 등록지.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알면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임야대장 등록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가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볼래요? 개가 세 개가 있죠. 그럼 어디에 있어요? 8대, 7대, 3대. 그럼 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위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소리야. 건축물. 그 다음에 거기 대라는 그러면 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이 뭔데요? 밭이죠, 밭.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이 뭐예요? 논이라는 소리죠. 지목이라는 소리죠, 지목. 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451도 찾았죠. 그럼 도가 뭐예요? 도로. 그거는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구가 뭐예요?
국어죠. 국어는 뭐예요? 인공, 소규모, 수료. 이제 생각나야 돼. 그래서 인공하고 소규모 수로 하면 뭐예요? 국어죠. 자, 그러면 거기 7대와 8대 사이가 있죠. 7대, 8대 사이. 그러면 8대 사이 요 선이 있잖아요. 여기 뭘까요? 여기 경계야. 이게 경계. 이게 뭐라고요? 경계. 아까. 그러면 요거는 아까 뭐라고 써놨죠? 요거는 도각선. 요거는 뭐예요? 도각선의 수치. 요거는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러니까 최소한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지적도죠? 일반 지적도. 그러면 아까 또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좌표.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로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또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여기 우측 하단부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러면 요게 세 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도면의 등록사항을 이제 마무리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474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거 실제 시간에 자 소재 뭐예요? 공통. 그림을 생각하든지 외웠던 걸 생각하든지 소재 공통. 지목은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돼. 그러면 경계 행강편 쳐놓고요. 자, 경계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예요. 그러면 경계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래요? 자, 경계죠. 경계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0, 0. 읽어봐요. 1mm. 그래서 0.1mm로 제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0.1mm로 제도한다라는 거야. 0.1mm.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과거에 출제된 적이 하나 있어. 자,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어때? x 몇 mm? 0.1mm. 그러니까 눈으로 해놔요. 눈으로. 그러니까 요건 몇 mm죠? 0.1mm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경계는 몇 mm라는 거예요? 0.1mm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좀 색인도 줄쳐놓고 색인도는 요거죠. 요거 색인도죠. 그 다음에 그럼 6번에 보니까 도면의 제명. 제명이 뭐예요? 이름이죠. 그러면 축도장. 그렇죠. 축척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주의 축척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가지. 근데 거기 1200분의 1 줄 한번 쳐놔. 일반 축척이. 임야도는 2가지 축척을 사용하죠. 몇 분의 1? 6000분의 1. 이미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게 무슨 선? 도각선. 그러면 7번에 도각선 나와 있고, 요거는 뭐라고 아까 그랬죠? 도각선의 수치 나와 있고, 자, 9번은 따로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어디? 요거는 어디 시행적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의 무슨 도? 지적도. 아까 연결했던 거. 자, 그럼 만약에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무슨 점? 지적삼각점.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만약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면 지적삼각점이에요. 거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무슨 점이다?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그려 있으면 지적도건점. 정리되어 있네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이치. 자, 11번에 보니까 건축물 나와 있어요. 건축물 밑에다 대라고 써요. 대. 구조물 밑에다는 도로라고 써요. 아까 대 봤죠? 구조물, 도로, 대표적으로 도로. 자, 그러면 그러면 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구조물이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도면의 등록사항. 다 끝난 거야. 그럼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도면의 등록사항은 요 그림에서 나오는 거야. 도면에서. 도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도면의 색인도. 요거 뭐야? 경계. 요거는 무슨 선? 도각선. 요거는 도각선의 수치. 그럼 만약에 여기 113 장으로 나왔다. 뭘 나타내죠? 또 다 까먹었다. 공장 용지. 언제 올래요? 또 장. 자, 그러면 만약에 111 유언이 나왔다. 뭘 나타내? 유언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에는 약식 명칭이죠.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는 뭐예요?
장, 자, 천, 안. 만약 여기 100번에 천이 나왔다. 그러면 뭘까요? 하천. 그렇죠. 자꾸 생각을 들어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 그럼 만약에 지목이 나왔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 봐봐요. 다음 중 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도면은 그럼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어때? X죠. 지목은 무슨 명칭? 약식 명칭. 그러니까 지문에 지목이 나올 때는 항상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물어본 건지 지적도 임야도로 물어본 건지 꼭 캐치해놔야 돼. 실수해서 너무 많이 틀려 나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과 관련돼서 도면에는 무슨 명칭이다? 자약식 명칭. 원칙은 두 A적으로 자문자. 자문자는 4개. 장, 자, 참, 안.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자, 476페이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 요걸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 갖고 연습을 해요. 연습을. 아까 다 해왔잖아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소재 첫 칸부터 한번 해봅시다. 소재 공통 전부 집어는 공통 지목은 목도장. 그럼 자기가 도장은 동그라미를 쳐봐요. 목 끝자리가 도하고 장. 그래서 한번 하기는 목도장. 면적은 읽어봐요. 면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서대장. 대장은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대공.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고유번호 장번은 어디만 없다고 그랬어요? 고장이 없다.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러면 도면에 XX로 돼 있네요. 축척은 무슨 도장? 축도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되니까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걸 연습을 한번 하라고요. 다시요. 서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경계는 도면만 등록돼요.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서대장, 지분은 지대공, 대지권 비율은 아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죠.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등록되고. 축척은 뭐예요? 축도장. 이거 하나 못 외워서 쩔쩔맵니까? 이게 어차피 5점짜리인데 5점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까먹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477페이지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 나왔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인 지적공부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적정보 관리 체계 요거는 가시적 지적공부죠.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공부 그러면 연구 보존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소관청. 자, 쓸 필요도 없고요. 줄 한번 딱딱 쳐놓으면 되고. 자, 지적공부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반출이 돼, 안 돼? 안 돼. A적 반출 사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1번에 천재지변, 2번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만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적정보관리체계 어디에서 관리? 그건 조심해 놔야 됩니다. 연구버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 자 현강변사 딱 쳐놔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치면 X가 됩니다. 그거 하나 딱 정리하고. 자, 복제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행감편잖아요. 자, 그거 옆에다가 요거하고 꼭 비교를 해야 돼. 그 옆에다 하나 딱 바로 옆에다 써요. 자, 지적공부 관리 구축,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어디에서 하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확공부는 지적소관청. 이거 조심히 나서 달아놔야 돼요. 이거 실수하지 말고요.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확공부는 누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죠? 지적소관청. 이 두 개 다시 한번 재부팅해 놓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놓고 올해 출제 또 예상이 되고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열람 등본이 나와 있네. 해당 지적소관청이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근데 2번을 특히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넣고.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된 대적 공부.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읽어봐요. 지적된 임야도는 제2의 포함이에요.
제외. 그거 형광펜 다 넣어놓고.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줄 서놓고. 면사무실에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문은 항상 두 개를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달라고요. 봐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된 이메일들을 포함해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지적된 이메일들은 뭐예요? 제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죠. 3번은 지방자치단체 줄 쳐놓으세요. 자, 뒤에 따로 줄 쳐놔요. 수입인지, 수입증지 줄 쳐놔요. 자, 그러면 거기 수입증지야, 수입인지야? 수입증지. 지자체는 뭐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 그러니까 수입증지야. 그것도 호시탐탐 공략한다고. 그러면 수입인지하고 수입증지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인지는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구분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가로 2번 그러면 네 번째 코스에 들어가니까 오늘 10번 더 외쳐봐요. 속으로.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자, 11월달, 12월달에도 10번, 1, 2월달 10번, 3월달에도 10번, 5번 때 40번을 하네. 그러면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익숙해졌어요? 밑에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잖아요. 자, 그러면 뭐야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생각해봐요. 잘 들어봐요. 자, 다음 중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를 골라라. 1번은 지적소관청, 2번은 시도지사, 3번은 행정안전부 장관,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은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 공부법이 자료 요청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요청 자료,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이제 거기 요청 자료 앞에 3번 앞에다가 다시 한번 써봐요. 요렇게. 뭐라고 써놨죠? 공부가 주. 동그라미 3번 앞에 공부가 주. 썼어요? 공부가 주. 자, 몇 개예요? 4개. 읽어봐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동그라미를 쳐보죠. 주민등록에서 주, 가족관계 가, 부동산 등기 전산자리에서 부, 공시지가에서 공.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적정보 전달 권리의 자료 요청, 즉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번에 공시지가, 2 부동산, 가족관계, 4번 주민등록, 5번 건축지가 자료.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5번이 되네. 이미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공부가 주. 이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애웠거든. 근데 공부가 주라고 애워놨는데 어디에서 써먹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 하면 다시.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읽어봐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 주민등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러면 가로 3번에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공부의 복구. 이제 지적공부를 멸실훼손되면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있는 지문 그대로 활용해 먹어보자고. 자, 올해 그러면 자, 복구 자료의 밑에다 복구 자료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별표 3개 넣으세요. 나오게 되면 거기서 올해 출제돼.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올해 준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고 일단 나머지는 한번 확인하러 가죠. 1번에 지적공부의 멸실훼손, 지적소관청은 줄 한번 꺼놔요. 거기만 줄잖아요. 멸실훼손 당시 지적공부가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료에 따라서 지체 없이 따로 줄쳐놓으세요.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요 의화 부분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적공부 복구 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복구한다. 그때 X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거기에서 논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가로 열고 하나 써놔요. 지적소관청은 그러면 뭐 두 자로 건치면 직관 검 끝에다 통지 써놔요. 통지.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도 뭐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1번 정도. 그럼 복구 자료로 가봐요. 자, 그럼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뭐라고 나눠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
표시는 그 밑에다 사실이라고 써요. 사실. 자, 그럼 몇 개가 있어요? 7개. 특히 동그라미 3번은 형광펜잖아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요걸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요걸 호시탐탐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보통 지적 공부에 복구 나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복구 자료가 아닌 걸 골라라. 읽어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개발적 측면이기 때문에. 자, 하나는 그러면 소유자 측면, 소유자 동으로, 소유자 표시 밑으로 가요. 소유자 표시 동그라미. 소유자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두 가지 자료, 복구 자료야. 등기부와 살짝 줄잖아요. 등기부와 법원의 확정 판결. 자, 어떤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온 모의고사 문제도 많아요. 다음 점 잘 봐요.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로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 자료를 골라라. 그럼 두 가지를 고르라는 거네. 등기부와 뭐요? 법원의 확정 판결. 그죠? 그 정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복구 절차 찾았어요. 예, 그러면 조사를 하고 이번에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조사서 밑에다가 요거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자, 복구 자료도 밑에다가 요렇게, 자, 요렇게 써놔요. 자, 요 돛단 동그라미 써놓고 그 밑에다 써요. 도. 요거는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자, 요걸 대장하고 도면을 살짝 바꿔치기해. 자, 연습을 해놔야 돼. 자, 대장은 뭐요?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도. 요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렇게 눈팅을 해놓으라고. 읽어봐요. 도하고 도래서 요렇게 해놓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2번 지문에서는 호시탐탐 대장과 도면을 바꿔치기 하려고 공략하고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사실조사 복구 청량 찾았어요? 예, 복구 청량과 관련돼서는 거기 방주에다 좀 끌어내요. 자, 복구 청량은 자, 이렇게 참고 표시해 놓고 청량이라고 써놔요. 자, 복구 청량. 자, 청량은 두 가지. 원칙적으로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A적으로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러면 허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거. 허용 범위 초과. 자,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요때 청량합니다.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복구 자료도가 없을 때 청량해. 근데 청량하지 않는 A가 하나가 있어요. 자, 허용 범위 이내. 요거는 약간 살을 좀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허용 범위 초과와 복구 자료가 있을 때, 요때는 없을 때는 복구 청량해져요. A적으로 허용 범위 복구 청량 이내일 때는 복구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요거 조심해야 돼. 그 밑바탕이 약간 깔려야 돼. 그거는 살을 약간 붙여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놓고 한번 숙지해보자. 자, 지적 공부 복구는 원칙 청량해야 하네. 예, 읽어봐요. 복구 허용 범위 초과 복구 자료도가 없을 때. 그럼 허용 범위 있는 때는 복구 청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살을 좀 붙여놓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4번으로 들어와요. 동그라미 4번 읽어봐요. 경계 면적 조정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살짝 간 붙여놔요. 동의라고 써요. 세상에 동의를 얻어서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야 돼? 동의가 있을 때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문제를 보면 영원히 있다 없다를 해가지고 장난을 치는 부분이니까 동의를 얻어서 복구 청량 자 조정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5번하고 6번이야. 묶어. 5번하고 6번. 여기에서 5번하고 6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5번이야. 5번을 따로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5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는 약간 추가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자, 방주에다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연결을 좀 해놓으세요. 따로 좀. 요 부분은 어차피 별표가 3개짜리니까 자주 출제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지난번에도 이제 요거 이제 한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가 다 장난칠 수 있는 지문이야. 자, 복구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뭐, 동그라미. 며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놓고 공부하실 때 자기가 연습을 한번 하더라고요. 여기는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는 시도일까요, 시군구일까요? 시군구. 요거는 공부가 아니라 게시판입니다. 자, 요거는 미실까요, 돈일까요? 며칠? 15일 이상. 여기. 그러면 요 15일 이상 기간이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은 뭐예요? 게시기간 낼까요? 이룰까요? 네. 그래서 요것도 조심해야 돼. 게시간 네. 자,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 및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 그러면 자, 게시기간 내라는 걸 잡아놔야 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지 기간이 아닙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요 10일은 통지 기간이 아니야. 결론은 무슨 신청 기간이야? 이 신청 기간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 놓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자기가 항상 복습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복구 전이야, 후야. 전, 시도 틀렸죠. 시도가 아니라 시건 거. 공부 틀렸죠. 또는 틀렸어요. 30일 틀렸죠. 게시기간 이후 그러면 X라는 거야. 게시기간. 네.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러면 요 전체적인 한 지문이 또 하나 뭐예요?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인 지문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지적 공부 복구 전 시군구의 게시판에만 10월 이상 게시한다. 어때? X 미시니까 뭐예요? 동시에 어디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자꾸 착상을 해 놓으라고요. 그래서 요 의미.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요거 이제 요 부분이 나왔다. 요 부분이 나왔다.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자, 봐봐. 지적 공부 복구 한때야 하려는 경우야. 하려는 경우. 한때라는 것은 벌써 복구 후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출제했다면 그 시험은 어려웠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 형님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30일 이상, 그러면 이거는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3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 그럼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15일, 뭐면 게시기간 이후에도 이 신청을 개시할 수 있다. 어때? X. 이유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게 살을 붙여놔야 지적 공부의 복구는 완벽하게 끝난 거야.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는 이제 기본서 안 봐도 그 측면에서만 읽어서 정리해도 이제 마무리가 된 거니까 그 정도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히 신경을 쓸 거는 몇 번은 신경 써요. 복구 자료에다 좀 신경 쓰고 또 하나는 5번하고 6번에다 바짝 신경을 써놔야 된다고. 5번, 6번. 그게 바로 여기 봐봐요.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10월 이상 게시한다라는 거.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 기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가로 4번에 이제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이 나와요. 올해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은 오른쪽 가서 체크하고 다시 올라와요. 자, 그러면 479페이지 특히 2번의 행강편 쳐놓고 자, 거기에다 별표 5개를 해놔요. 올해 출제사항 거기야.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놔야 돼. 자, 일단 체크를 해줬어요. 올해 출제사항 문제는. 자, 그러면 봐봐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 자료 이용의 신청이야, 승인이야?
신청. 그럼 과거에는 거기 신청 기간이 아니라 승인 기간이어서 그래서 요번에 4월달 모의고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했죠. 승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신청이 좋죠. 승인이라는 것은 여건을 강화시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승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 신청으로 바뀌어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승인이라는 의미와 신청은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승인이 결정돼서 뭐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기를 포인트로 잡았으니까 다시 우측으로, 좌측으로 와서 몇 개 점검하고 갑시다. 자, 이용 심사와 관련돼서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되고 관계 중앙기관의 시행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한 후 계획 결과를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 그거 한번 포인트 줄 한번 꺼놓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그러면 오른쪽 걸어가서 2번을 이제 찾으러 왔어요. 자,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찾았어요. 옆에다 국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C자 동그라미. 자, G자 동그라미. 근데 요거는 좀, 자, 좀 정리를 해놔야 돼. 끝에다 가로 열고 또는이라고 써요. 미시 아닙니다. 또는이에요. 자, 그럼 암기해 봅시다. 전국 단위는 혹시지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그러면 이거는 호시탐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전국 단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자, 시도 단위는 거기 시 동그라미 지 동그라미 가로 열고 또는이라고 써요. 또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면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요. 참 어려워요. 저 이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와, 그쵸. 벌써 와라는 것은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막 문제 풀다 보면 요걸 포인트로 해서 출제된 문제집이 거진 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지를 안 하면 거기 옆에 요약을 뭐 살을 안 붙여놓으면 나중에 이 지문에 대해서 또 헷갈려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는 늘 긴장을 해놔야 돼. 이런 의미로 출제되는 건지. 자, 그러면 제 시군구 단위는 뭐라 그래? 자, 시군구 단위 찾았어요? 예, 그거는 지네요. 지.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시군구 단위는 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전국 단위 한번 숙지해보죠.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료로 가죠. 수입인지 수입증지 이제 공만 하자고. 근데 거기 2번에 가봐요. 인쇄물 줄 쳐놔봐요. 더러워 죽겠어. 인쇄물 몇 자예요? 세자 30원. 전산 매체 몇 자예요? 네자 얼마? 그러면 안 돼요. 매체를 포인트로 잡으라고. 매체. 그래서 얘네들도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인쇄물은 30원, 전산 매체는 40원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 더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형님들 만약에 과거에 한번 나왔는데요. 형님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 100원 줄게. 차라리 합격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한 시험이 아니라 뜯어뜨기 한 시험이거든. 그건 알아주라고요. 뭐 인쇄물 얼마? 30원. 전산 매체만 잡으라고 20원. 자, 심사받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 줄쳐놔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인 줄쳐놔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상속인은 지 거야 남의 거야? 지 거. 그러니까 지 거니까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것만 나오면 자, 오늘 만약에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이 나온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얘가 들어가. 얘가 5개 지문을 만들기가 좀 벅차.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업무 범위 공부가 주 거죠. 공부가 주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 아까 했었죠. 공부가 주라는 것은 공이 뭐요? 공시지가 부 부동산 가
가족관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 그러니까 완벽하게 오지 않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문제니까 완벽하게 오지 않더라도 한 80%만 안개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지문이 밑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선생님. 자, 민법을 잘하면 등기법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민법이 잘 나오는데 왜 등기법이 안 나옵니까? 근데 결론 나왔어. 그 사람은 뭐예요? 민법을 뭐예요? 민법을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민법을 뭐예요? 자주 봐서 익숙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민법이 점수가 80점 나오는데 등기법은 한 세네 개 맞는다. 그러면 민법은 공부를 많이 투영해서 자기가 자주 봐서 그냥 익숙해서 사실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1년에서 이제 합격하는 사람, 2년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을 민법을 1년에서 80점 나온다, 90점 나온다. 그 사람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봤든지 이 정도. 그러니까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결론은 봐봐요. 내가 봐요. 익숙해서 시험 보는 거야. 익숙해서 시험 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민법을 제대로 알면 등기법은 아주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야. 객관식. 그러니까 자주 봐서 익숙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감으로 푼다고. 감으로.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감으로 푼다고. 자, 그럼 우리 제3번으로 갑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아까 봤던 거니까 줄 한번 꺼보자.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줄 거나요? 밑에 지상경계 줄 쳐놓으세요. 지상경계. 그래서 지상경계가 핵심이야. 그러면 지상경계가 나왔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년에 2.5점짜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장난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이제 소재 들어가네요. 지번.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출제 안 됐으니까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경계점 좌표는 가로하는 게 중요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재개 하나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다. 그때 X.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지문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자, 미음의 지적공부의 지목. 미음 봐봐요. 미음. 지목 동그라미. 자, 지목은 어디에도 등록되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등록되네.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 지난번에도 정리했듯이.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등록되는 사항들을 한번 몇 개 정리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좀 이따 배울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적공부 중 무슨 도장? 목도장. 그러니까 요거 목도장에만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우리 지적공부에서 아까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 지상경계점 등록과 부동산 종합공부도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박스 문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는 아닌데 지적공부는 아닌데 지목이 등록되는 거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는 무슨 도장? 목도장. 요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아마 모의고사 출제할 때 박스에다 한번 딱 박스 문제를 한번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확인해 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가로 2번에 무슨 도가 있어요? 일람도 찾았어요? 일람도 기타 공부 찾았죠? 일람도가 뭐예요? 일람도가 그 한자 생각해요. 하나 일자 열람할자. 그러면 한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도? 일람도라는 거야. 일람도. 그러면 거기 다 논점은 들어가 있네. 10분의 1 줄쳐놓고 4장 미만 다 줄쳐놓고 거기 두 군데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지번 색임표에서 색작 동그라미잖아요. 색자가 무슨 색자예요? 찾을 색자잖아. 그러면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임표를 만든 게 지번 색임표네요. 자, 3번은 무슨 대장이에요? 결번. 벌편 배웠죠?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가?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분할 한번. 분할은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안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 분할은 결반이 발생한다. 어때? X. 분할은, 그러면 우리 배웠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7이다. 그러면 뭐예요? 7-1. 그러면 분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량하죠. 분할은 결반이 발생한다. 어때? X. 결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분할과 합병은 결반이 생길 때 결반 대장이 기록해서 연구 버전이다. 어때? X. 합병은 결반이 발생하지만 그러면 분할은 결반이 발생하지 않겠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1번 일람도, 2번 지번 색임표, 3번 결반대장. 공통점은 뭐예요? 기타 공부잖아. 기타 공부. 지적 공부는 몇 개? 8개 딱 정해져 있거든. 8종이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일. 도면은 몇 종류? 2종류.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봐. 이제 감이 있나 봐봐요. 자, 일람도에는 서재와 지번이 등록된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번이 등록된다. OAX예요. X죠. 일람도라는 것은 한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슨 도예요? 일람도. 그럼 일람도에도 서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일람도는 이거예요. 일람도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검은색이라고 착상해보죠. 검은색. 요거는 뭐예요? 빨간색이네. 자, 요거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해봐요.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럼 봐봐요. 이게 일람도야.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 일람도. 요 빨간 거는 철도 용지를 나타내. 요 뭐야? 파란색은 하천과 국어를 나타내. 남색. 그러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뭘까요? 도로와 지락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도? 일람도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람도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뭐에 틀린 지번이 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감을 잡으라고 수업 들어가면서. 자, 오늘 마지막 테마 4번 어선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네.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우리 이제 진주에 우리 영어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예요? 그러면 의 부분에 나와 있잖아. 자, 지난주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고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정보, 종합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뭐라고 그래?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그래. 그러면 관리 운영으로 가서 누가 관리 운영해? 지적소관청 줄쳐놓고요. 2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확금을 연구 보존하고 부동산 정확금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려 관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어때? X. 누가?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비교를 해놨네. 아직 암기 풀어서 잘 해놨네. 지적정보 관리체계와 부동산 정확공부. 자, 보안관리는 거기 지적정보 관리체계, 가시적 지적공부, 지적하일이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복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부동산 정확공부는 누가? 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번 잡아두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 가로 3번에 그러면 가로 3번에 가서 등록사항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등록사항. 요즘 등록사항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단단히 준비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1번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은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번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권리 동그라미. 권리. 권리를 표시로 거기 밑에다 표시 X라고 써놔요. 항상 요 권리를 표시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뭐 문제집을 풀어보면 그 권리를 표시로 장난을 쳐놨거든. 등기는 권리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외워봐요. 5개. 자, 1번 줄 테니까 우리 매번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숙제해봐요.
자,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경계가 등록된다. OX. 오죠. 아까 1번에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잖아. 토지의 표시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죠?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건폐율과 영정률이 기록된다. OX. 왜냐하면 건축물 표시, 즉 건축물 대장이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등록된.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제 내용으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그걸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제 25회 때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과거 5년 전이야. 이제 5년 전에 출제되려면 약간 뭐예요, 자기가 내공을 좀 쌓아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건폐율은 기록돼야 돼. 등록되죠. 어디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내용이 기록되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가로 안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것도 한번 작성해 놔야 돼요. 봐봐요.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다. 어때? X야. X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물 표시는 토지에 뭐가 있을 때만? 건축물이 있을 때만. 요거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3번. 자기가 이거라는 거. 자, 그러면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즉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의 내용이 기록된다. 어때? X. 그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야. 문제 앞으로 출제된다면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거기에다 따로 행강 편찬하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만 나와. 나머지는 전부 다 X야.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만 토지 이용 계획 감을 그렇게 잡아놓으라고. 만약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아닌 토지 이용이 나왔다. 무조건 X.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복구 자료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X거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 공부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가봐요. 5번 봐봐요, 이제. 자, 5번에 부동산 가격이 4번에 부동산 가격이야 보상이야. 가격.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공동주택 가격은 뭐예요?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 X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몇 필지? 세 필지. 이거는 뭐예요?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럼 토지 건축물 표시는 기록되지 않겠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네요. 여기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이잖아. 개별주택 가격. 요거는 아파트네. 공동주택 가격. 그럼 부동산 가격은 봐봐.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네. 그렇죠? 공동주택. 아, 이거 외울 것도 없어. 그럼 올해 그러면, 자, 공시지가 오늘 발표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구청도 이제 질릴 거 아니야. 공시지까지 해서 알고 싶은데요. 어디를 확인해 봐야 돼요? 민원에서 이제 민원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부동산, 종합공부, 또 하나 토지대장, 입야대장. 아까 뭐예요? 계사장. 그래서 아까 요 문제도 처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토부에서 처음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교육 좀 시켜.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다 전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 발급받으면 돼? 부동산, 종합공부 아니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주택가격은 안 나와 있잖아. 개별 공시지가 요거만 나와 있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것도 알고 싶고 요것도 알고 싶고 요것도 알고 싶으면 어디를 발급해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럼 5번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권리야 표시야? 권리. 그것도 호시탐탐 표시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거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래요? 자, 써볼래요? 자, 두 가지를 예를 바로 밑에다 써놔봐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권리에 관한 사항 밑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앵무새인지 아닌지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두 개를 썼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저당권에 관한 사항. 부동산 정확 공부에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읽어봐요. 저당권,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되죠.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겠죠. 이거는 권리의 내용이거든.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요 5번은 누가 정해놓고 들어갔느냐. 대통령령이 정하고 와서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계신 대통령이 하나 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깜빵에 계신 분은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고 들어가셨으니까 혹시 자 그러면 봐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등기법에 따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어때? X 표시가 아니라 권리죠. 그러면 이 권리를 응용할 수 있어.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러니까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줄을 한번 봐봐요. 영위권, 담보권, 가등기 등의 유무를 기록하는 거야. 권리가 있는지 안 있는지. 그러면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압류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겠죠. 가압류. 근데 그러면 가압류 청구 금액에 관한 사항은 등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호시탐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쉽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올해 예상은 돼요. 시사성이 있어. 이거는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봐봐요.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면 자기가 주택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어디를 발급해야 돼?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개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또 하나는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알려면 어디를 확인해야 돼? 부동산 종합 공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이제 구청에다 전화하지 말라고요. 근데 공무원들 얼마나 귀찮겠어. 지금 한두 번 전화를 받겠어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그 정도 잡아놓고 자 가로 4번에 등록사항 증정 찾았어요. 예, 등록사항 증정 가로 읽었어요. 그것만 이제 하고 마무리 집시다 오늘은. 자 무슨 정정이 있어요? 직권 정정. 부동산 종합 공부도 뭐예요? 직권으로 정정해 준다고요. 자, 직권 정정이야. 자, 직권 정정을 밑에다 써요. 모두 준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준용. 그러니까 등록사항을 모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자, 지목이 등록돼야 안 돼? 돼요. 근거는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건폐율 형적률은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근거는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이 기록되니까. 그러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내용을 기록한다. 어때? X. 자, 부동산 가격에는 뭐예요? 개별. 공동,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한번 생각해두고 대통령령이 하나 정한 관계 있어.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에 따른 표시가 아니라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지상권이면 지상권, 전세권이면 전세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샘플로 만들어 놓으라고.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만 저당권의 채권에게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 목표는 달성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일요일날 모의고사 볼 때 한 요 정도가 한 6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 보통 여기까지가 6개 정도가 나오거든. 6개 7개 정도가. 그러니까 요번에 모의고사는 배운 부분만 맞춰보라고. 배운 부분. 안 배운 부분은 까먹었으니까 틀려도 돼. 찍어보고요. 등기법은 더군다나 다 까먹어서 다 찍어봐요. 등기법은 2달 전에 배웠으니까 다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지적에다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는 지적 배운 거 부분만 완벽하게 맞춰보라고. 완벽하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체력 관리요. 지금 16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